안녕하세요, 캡틴 정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기아차 관련해서 지금 악재가 끝난 것인지, 모아야 될 것인지, 팔 것인지, 우리 물려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2023년 1월 들어서 미국의 IRA법, 이걸로 인해서 지금 악재로서 현대차가 그동안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요. 1월 들어서부터 오히려 지금 반등세,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현대차를 어떻게 분석하고 투자해야 될지 캡틴 정진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관련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차 악재 끝난 것인가? 1월부터 지금 반등세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말일에 거의 최바닥을 찍었죠. 그 뒤부터 반등세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인지 아니면 실전 우려, 미국의 IRA가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막상 시행하니까 이제 악재가 소멸된 건지, 여기서부터 주가 흐름이 지금 빠르게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R법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가장 크게 미국한테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러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전기차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거냐 못 받는 거냐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7,000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를 만약에 소비자가 구매할 때 차량 한 대당 전기차는 무려 7,500달러를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자동차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요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절반 3,250달러는 조립을 미국에서 완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3,250달러 지원하고, 그 다음 광물, 소재, 여기도 미국이나 미국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조달하거나 가공하면 마찬가지로 3,250달러 세제를 지원한다, 이 조항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립할 수 있는데, 문제는 광물 소재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에서 수입하는 광물, 전기차에 들어가는 광물들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80%가 되기 때문에 이거라도 만약에 보조금을 못 받는다? 그러면 테슬라, 경쟁업체죠, GM, 포드, 이런 회사한테 당연히 시장을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먼저 전기차를 지금 생산 똑같이 판매하는데 얘한테는 7,500달러를 주고, 다른 유럽이나 독일 벤츠, 프랑스 르노차나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나 이러한 차들에게는 3,250달러만 지원한다든가, 현대차에도 3,250달러만 지원한다. 그럼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미국 차한테 최대 수혜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유럽 및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정부에서부터 지금 강력하게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시행한다. 즉 지난해 22년 8월에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바이든이 사인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현대차 주가 말도 못하게 빠졌죠. 보시면 9월부터 거의 쭉쭉쭉 내려앉았습니다. 왜? 현대차 피해를 본다라고 우려가 됐기 때문이죠. 근데 막상 1월 달이 되니까 유럽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뛰쳐가서 미국 바이든한테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이런 소리 한마 하니까 알았다, 니네 무슨 충분히 알고 있고 현대한테도 지금 달래기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지에서 판매하는 리스 차도 적용해서 일단 유예를 해주겠다, 3년 동안 유예해주겠다, 예외 조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공장이나 무슨 공장이나 전부 다 지금 미국에 짓고 있기 때문에 3년 유예라는 것은 결국 피해를 보지 않는다. 3년 동안에 공장이 완성이 되니까요. 이렇게 좀 판단해서 다시금 악재가 좀 소멸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3년 유예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일단 렌트카 판매나 리스 판매 여기만 관련해서 지금 일단 유예가 된 것이고, 일반 소비자한테 개인이 사는 거 이게 지금 최대 강권이거든요. 어쨌든 미국도 자기네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지원하는 건데 미국 업체들한테 수혜를 줘야 미국인들에게도 돌아가는 거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뭐 무역이나 FTA나 이러한 조항들이 왜 맺었고 세계 WTO가 왜 있습니까? 불공정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한 건데, 물론 중국에서 2015년부터 선빵을 때리긴 했지만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을 겨냥해서 만들었는데, 까고 보니까 광물 소재를 지금 유럽차나 우리나라나 다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래서 주가도 쭉쭉쭉 빠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29일 마지막 날이죠.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추가 지침이 공개가 됐는데요. 상업용 리스회사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1차적으로 리스차 렌트카에서는 보조금 받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동맹국 달래기죠. 달래기. 일반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관점이다. 이건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대의 악재가 일단은 어느 정도는 한숨 돌린, 급한 불은 꺼진 상태다라고, 이거라도 지금 보는 게 어디냐라고 다행스러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 조립 전기차만 보조금 지원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반 판매용 전기차까지 확대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보증권에서 좀 보고서가 발표했었는데요. 올해부터 배터리 부품 50% 이상, 18년까지 100% 북미에서 생산된 경우에 차 한 대당 3,750만원, 핵심 광물 40% 이상은 26년 말까지 80% 이상 북미에서 생산된 경우에 각각 지원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즉 현재로선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GM, 포드, 미국 기업, 나머지는 아우디, BMW, 벤츠, 닛산, 볼보가 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전체 7,500달러 혜택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1차적인 발목은 피해갔다 했는데 현대차가 그동안의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지금 공장을 조기에 빨리빨리 착공하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24년 하반기에 준공된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2년 동안의 전기차, 그러면 시장 점유율 자체가 완전히 미국 세계 업체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빠르게 지금 3년 유예 조항이 적용되기만을 지금 손꼽아 물 떠놓고 기도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래도 리스 판매 차량 요거에 본격적으로 좀 늘리는 방안으로 많이 지금 해야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악재가 일단 소멸로 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3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거나 추가적인 게 있으면 추가 상승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으면 좋고요. 어쨌든 이런 최대 악재였던 이게 일부에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실적이겠죠. 지난해, 작년에 미국에서 지금 판매된 것들을 보시면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2년도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3분의 2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여기에서 총 현대차는 80만 대, 미국에서 테슬라가 전기차 65%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전년도 72%에 비하면 마이너스 7%가 지금 감소가 된 거죠. 하지만 그 뒤를 바짝 포드가 2위로 올라섰어요. 현대, 기아차, 그 다음에 모터 인텔리전스, 이렇게 순위권을 전기차 시장에서만, 포드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만 7.6%, 기아, 현대 합쳐서 7.1% 바짝 3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쉐보레, 그 다음에 GM이 일단은 결함 때문에 점유율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포드가 미국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는 게 뭐냐, 이 픽업 트럭이에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다르게 픽업 트럭이 전체 자동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아니다라는 것도 있고요. 왜냐면 미국인들이 워낙 또 차를 오래 타요. 20년, 30년 타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예상한 것만큼은 전기차 전환이 좀 많이 되고 있지 않다로 보고 있고요. 또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수요가 좀 감소한 반면에 전기차 판매는 대폭 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현대차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세부 규정이 정해지냐 안 지냐, 상원 하원 통과되냐 안 되냐.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지만 그래도 유럽하고 우리나라도 동맹국들이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공장 짓겠다 각 주에다가도 지금 압박을 넣기 때문에 각 주에서도 관련 의원들이 강력하게 좀 반발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원이 된다, 보조금 수혜 혜택이 된다 하면 포드하고 테슬라 점유율 떨어지고 현대기아차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부분이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 자체를 보시면요. 현대차가 지난해 현대기아차 합쳐서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 5위다. 전기차는 3위고 전체 차량은 5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역시 1위는 GM입니다. 16% 미국 시장에서. 아까 GM 1위인 이유가 얘기했죠. 픽업 트럭 시장 자체가 미국은 훨씬 자동차 수요에 대해 크다, 니즈가 강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예전에 한때 2015년도, 14년도 때 스포티지나 투싼 이런 게 히트치면서 굉장히 SUV에 대해서 니즈도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판매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18위 스포티지, 26위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긴 한데 앞으로 전기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가 베스트셀링카 SUV가 지금 아직 크게 새로 업데이트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전체 판매 5위를 이뤄냈다는 건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볼 것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수소 연료 전지차, 수소차는 지금 독보적으로 현대차가 세계 1위 업체죠. 판매 1위. 뭐 좋은 얘기지만 시장이 또 근데 이게 워낙 작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개발한 건 토요타였지만 지금 시장 선점한 거는 현대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도 커지겠지만 수소 연료 전지차 시장이 충분히 커질 수 있다. 압도적입니다. 700대밖에 안 돼요. 하지만 58% 크게 영향이 없죠. 일단은 브랜드 가치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아직 손익분기점도 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현대차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떻게 팔았냐. 우리나라에서는 68만 대 약간 부진했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326만 대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총 394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공급 무정 사태로 많이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거기에 비해서 1.4% 증가한 국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2%로 좀 감소했다. 해외차가 좀 많이 팔렸죠. 이런 것들이 현대차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점유율이 조금 좀 둔화되는데 일조한다 보시면 되고요. 해외 시장에서는 좀 증가한다는 건 굉장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점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전기차 판매는 무려 66%가 증가했습니다. 재작년에는 42,000대인데 지금 7만 대 팔렸어요. 65%나 많이 증가했었고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점유율이 세계 5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판매 대수도 지금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4% 증가했다. 그리고 좀 더 최근 CES가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여기서 레벨 4 수준의 로보택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북미 지역에서 시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이 지금 빠르게 현대차가 앞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서요. 27년도에 완전 자율주행 5단계죠.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그 다음에 자율주행 버스 셔틀 25년 내후년입니다. 바로 할 거고요. 연말에 레벨 4. 레벨 4면은 자동차에 안전만 있으면 돼. 운전대 없이 안전만 있어도 되는 게 레벨 4인데 어쨌든 이 모셔널이라는 기업이
현대차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계열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늘 CES에서 발표한 게 어쨌든 내후년에 레벨 4 국내보다 약 2년 정도 앞서서 상용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 또 미국의 엔지니어 출신 미국의 자동차 전문 기자가 현대차가 지금 로보택시 상용화 즉 GM 제공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4년 전부터 레벨 4 레벨 4 하는데 얘네는 낚시질만 하고 있다. 실질적 기술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현대차가 이런 면에서 앞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에 가장 큰 악재가 빠르게 지금 호재들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차트로서 한번 지켜보자면요. 현대차가 거의 예전에 21년도 1월달 말에 애플카 관련주다 부각되면서 그때 주가가 가장 핫했었죠. 그 이후로 애플카하고는 같이 상승 못한다. 이렇게 좀 하면서 계속적으로 질질질 흘러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 전기차 시장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때부터죠.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확대된다는 기대감에 다시금 반등세 슬슬 보여왔는데 IRA 법이 이때 바이든이 서명하고 난 이후로 쭉 현대차 최대 피해 업체다 라고 하면서 주가 쭉쭉 빠졌습니다. 지지와 저항선으로 먼저 체크해 볼게요. 요게 지난 근 2년 동안의 저항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저항 라인을 다시금 반등으로 쫓아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저항대였는데 지금 만약에 이걸 최근 들어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지지 라인으로 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1차적인 단기 저항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저항대로서의 자리매김했던 라인이 16만원인데 오늘 16만원 돌파하면서 반등 추세 다시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61선 기준으로 지금 오늘 저항대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들이 많이 쌓여있거든요. 이러한 매물대들을 얼만큼 빠르게 확실하게 돌파하느냐가 지금 관건이에요. 일단은 최대 악재였던 보조금 지급 IRA법이 절반 정도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3년 유예가 나오냐 안 나오냐. 3년 유예가 나온다? 그럼 주가 이렇게 뛰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니까 너무 판단을 빨리 할 필요가 없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 때가 아니다. 오히려 모아갈 때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단가가 어떻게 구성된지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24만원 부근이 가장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 22만대가 좀 많은데 이때 지금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작업을 해도 나쁘지 않다. 올해 1분기라고 보시죠. 한 3월까지 전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 기조가 일단은 먼저입니다. 아무리 종목이 좋고 말고 떠나서 투자 시장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 1분기를 할 수 있죠. 3월 전후로 해서 이게 기조가 계속 긴축으로 좀 더 이어질지 아니면 바뀔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도 자금이 많이 대거 유입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반등은 일단 18만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때 내가 지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16만원 구간에서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고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지켜보시면서 지금 분할 매수하면서 이렇게 좀 야금야금 모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때까지 떨어진다고 뭐 14만 떨어진다 이때 산다, 최저점 매수는 욕심 버리시고 오히려 분할 매수로 좀 쪼개가면서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좀 매수해서 16만원에 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20만원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비중을 줄이세요. 비중 절반 이상을 줄여놓고 다시 좀 이렇게 좀 쉬어갈 때 그때 다시 이렇게 좀 비중 늘리고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 하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내리락 할 때 좀 모았다가 오르면 조금 비중 줄이고, 손실을 여기서부터 갖고 있어서 나 24만원인데 이거 올 때까지 본전 기다린다? 이건 정말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진짜 마음의 고통만 너무 큰 거고 답도 없어요. 답 찾기 너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량주 중장기 투자 좋지만 오히려 모아가면서 한 20만원 평단가 부근까지 오면 비중 그때 확 줄여서 더 떨어지면 그때 다시 매수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수익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은 제가 생각했을 땐 유통업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좋은 종목을 오래 사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유통업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즉 최대한 내 것을 기존에 비싸게 갖고 있다라면 싸게 만들어 놓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건 참조하시면서 지금 구간 충분히 매력 있고 던지거나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 분석 혹은 가치 있는 또 기아차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인 미국의 IRA법과 관련해서 현대기아차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둘이 방향성 추세 혹은 수급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동안에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에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마음고생 크셨을 텐데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조금씩 손절보다는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으로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또 현대차 관련해서 IRA법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이렇게 영상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플러스 알파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거기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캡틴 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